오늘은 룩스레어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영상에서 이 전시한 코인이라고 제가 불렀었죠. 이더리움 이 모양에다가 전시한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전시한 코인이라고 별명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본 코인은 NFT 마켓플레이스 코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전시한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눈의 모양을 한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룩스 레어 의미가 레어가 이제 레어 아이템 할 때 그 레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레어한데 룩스 레어하다 그러면 되게 희소해 보여,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좋아 보인다, 비싸 보인다, 그런 룩스 레어, 눈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룩이라는 것에서 제가 일루미나티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전시안을 떠올렸는데 이 음모론이 좀 많은 거죠. 전시안 왜 저기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전시안, 호루스의 눈, 섭리의 눈 이렇게 해서 눈 모양이 있는데 좀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코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농담이었고,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글링을 해서 제가 룩스레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룩스레어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룩스레어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고요. 마켓플레이스는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죠. NFT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디파이 이후에 이제 핫한 것이 NFT인데,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런 컨텐츠나 어떤 이런 아트가 있다면 이것이 그냥 제가 바탕화면에서 그냥 캡처해서 내가 막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면 어떤 이 아티스트들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소유 증명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소유자 지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핫하게 됐고요. NFT가 또한 이렇게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메타버스가 있죠.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NFT에서 이렇게 산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가방을 든다든지 차를 탄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메타버스가 구현되면서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이 NFT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제가 이 룩스레어 공부하면서 그 NFT 마켓플레이스의 1인자는 오픈시입니다. 네, 대략 전체 NFT의 80%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인데, 들어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 다양한 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단순한 건 카드 같은 그런 그림에서 어떤 로고나 시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복잡한 그림, 음악도 있고요. 어떤 사진도 이렇게 다 NFT로 되어 있고, 스포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픈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넘버원 마켓플레이스인데, 이 사용자들이 오픈시를 사용하면서 이 불만이 커져갑니다. 이유는 오픈시의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이죠. 2.5%의 수수료를 그 오픈시 제공자가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이 NFT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아주 너무 비싼 것이죠. 이 아트에 와서 봤을 때 어떤 이런 아트가 있다면 이 아트가 이렇게 20 이더리움에 54,000불이네요. 54,000불. 이렇게 20 이더리움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너무 큰 수수료를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이 수수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오픈시 측에서 자기네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수료 정책을 고집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던 사람들 중에 조드와 거치라고 하는 익명의 두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만들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가보면 이렇게 Buy NFT people
for NFT people. 그래서 이 NFT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NFT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리워드 어떤 개념도 있고요. 이렇게 또 룩스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으로도 보상을 해주고 연간 이자도 엄청 높습니다. 700% 이상.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 오픈시에서 룩스레어로 넘어온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 찾을 수 있고, 룩스레어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 이렇게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픈시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시 이제 그런 단일 플랫폼이지만 룩스레어는 이 플랫폼에 이 거버넌스 코인이 있기 때문에 수익형 구조가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어떤 그런 블록체인 어떤 트렌드에 잘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룩스레어에 대한 정보를 코인마켓캡에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상장한 이후에 2.5불이었는데 이렇게 7불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 4불, 5불 정도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발행량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억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아마 금방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코인게코에도 자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어떤 코인이든 이 발행되고 한동안 이렇게 가격으로 그 플랫폼 혹은 그 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2.5불에 상장을 해서 대략 4불까지 5불까지 배 이상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뉴스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룩스레어는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는 많지 않고요. 하나 있다면 이 첫날 거래량이 엄청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1,300억 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일날 오픈시는 2,000억 원 정도 거래되었다고 하니까 한 60-70% 정도 거래가 되었으니까 하루 만에 첫날 엄청 그 플랫폼이 상장하자마자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기사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게 워시트레이드다. 워시트레이드는 그 자전거래입니다. 이 룩스레어가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그 에어드랍이 있는데 이 에어드랍을 어떻게 하였냐면 오픈시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룩스레어가 에어드랍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룩스레어가 탄생하면서 오픈시를 이번에 좀 죽여봐야겠다. 오픈시를 대항마로 너희를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NFT 마켓플레이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오픈시 사용자들에게 룩스 토큰을 이렇게 에어드랍 해줍니다.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시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룩스레어에 와서 자전거래를 한 것이죠. 본인이 만들어서 올리고 본인이 사고 이것을 반복하면 거래량이 계속 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에어드랍하는 룩스 토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기사가 나온 게 1월 15일 전인데 1월 초 중반인데요. 이때 가격을 보면 이렇게 좀 1월 달에 그렇게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은 어느 정도 플랫폼의 안정성과 잘 안착을 시장에 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으면서 계속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지금은 비트코인 떨어질 때 같이 그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오 생태계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룩스다오와는 좀 차별화된 것 같고
네,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아트를 감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멋지죠? 룩슬레어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비슷하게 그 오픈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에어드랍 형태를 비슷하게 했던 그런 코인 중에 오픈 다오라고 있습니다. SOS, 제가 처음에 그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코인 있죠? 네, 그 코인이 그 SOS 코인인데요. 이 SOS 코인 오픈 다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룩스 다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